어머니,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듯한 말투.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팔아서 3억만 빌려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외면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부모가 노후를 준비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김영자 할머니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곳은 지혜 발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실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이 더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똑똑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김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 반겨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오랜만에 가면 좋아하겠지? 할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손수 담근 김치, 집에서 직접 기른 고구마와 감자,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챙긴 용돈까지. 손주들 얼굴도 많이 변했겠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면 옛날처럼 맛있다고 할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도 몰려왔습니다. 사실 아들은 예전부터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바빠서 그랬겠지. 설마 내가 간다고 했는데 냉대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울터미널에 도착한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901동 맞지? 아들 집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를 반기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선영아. 잘 있었어? 김영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짧게 인사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선 손자와 손녀가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구, 민호야. 이게 얼마만이니? 할머니는 반갑게 다가갔지만 손자는 잠깐 얼굴을 들더니 어색하게 꾸벅 인사하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리고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영자 할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할머니를 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짐부터 내려놓고 쉬세요. 할머니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들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이었습니다. 퇴근 후 들어온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외투를 벗으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준서가. 너 얼굴 본 게 얼마만이냐? 하지만 아들은 짧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배고픈데 뭐 좀 시켜 먹을까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냥 배달시키려고요. 아들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족발 시킬게요. 어머니도 드시죠? 할머니는 아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든 좋다. 배달 온 족발을 식탁에 펼쳐놓고 가족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TV 뉴스를 보며 무심하게 밥을 먹었고 손주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막국수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난 그냥 손님이구나.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었지만 아무도 반갑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가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투자금이 부족해서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엄마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골프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골프가 엄청 뜨고 있잖아요. 제대로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을 팔아서 저한테 3억만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아들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 욕심이 컸잖아요. 이번이 기회예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 될 거예요. 할머니는 젖은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돈이 필요로 하는 누군가 같았습니다.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을 모아 산 곳이야. 아니까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연세 드셨잖아요. 굳이 그 큰 집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아들은 밥을 다 먹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쉽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요. 진짜 한 번만 믿어보세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려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을 파시고 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돼요.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산다고? 그럼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저희랑 같이 사는 게 낫죠. 어머니가 집에서 우리 애들도 봐주시고 같이 지내시면 되죠. 어차피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거 답답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들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일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늦지 않게요. 요즘 부동산도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요.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아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저만 믿어주세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속에 어머니를 걱정하는 감정이 있었을까?
집에 도착한 후에도 가슴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마당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이웃인 박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서울 갔다 왔다며? 아들 집은 어땠어? 김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까 해. 순간 박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제정신이야? 준석이가 사업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집 팔고 나면 같이 살자고도 했어. 박 할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영자 씨, 정신 차려. 자식이랑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알기나 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날 내치겠어. 아이고, 너 그렇게 평생 희생만 하다가 늙어 죽을래? 이웃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영자 씨,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 한두 번 본 줄 알아? 집 팔고 아들한테 돈 줬다가 나중에 문전박대 당하는 거야.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내 새끼가 설마.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내놓자 금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도 할머니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작은 텃밭,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손주들을 안아주던 곳. 그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잘한 거겠지. 준석이가 날 내칠 리 없잖아. 자신을 위로하며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계약금하고 중도금 해서 3억 보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밝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곧 정리되는 대로 모시러 갈게요. 아들의 기뻐하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핑계로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삿짐을 싸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지만 아들에게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이제 집 비워줘야 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내려오니?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상황이 좀 바빠서요. 바빠도 그렇지. 이사 날짜가 잡혀 있잖아. 언제 가면 되니?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일이 덜 끝나서요.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한 달? 네,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계시던 곳에서 좀 더 지내시면 안 될까요? 아니, 준석아, 이미 계약했잖아. 나가야 해. 알아요. 아는데 어머니도 좀 여유를 가지세요. 아들은 전처럼 공손하지도 다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날 밤 다시 한 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준석이가 요즘 바쁜가 해서 내가 집을 팔고 나면 너희 집으로 가기로 했잖니.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모를 리 없잖아. 내 남편이랑 이야기 다 했을 텐데. 집을 팔고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요? 순간 핏기가 가시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럼 준석 씨가 어머니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계약금이랑 중도금 합쳐서 3억 보냈지. 저 잠시만요. 며느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모실 수 없어요. 절대로요. 이렇게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삿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떠나야 해.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고추와 상추, 텃밭에 남아있던 배추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잔금 들어오는 대로 이체해 주시면 돼요. 준서가. 이 돈까지 내가 가져가면 난 어떻게 하니? 아,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이미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놨어요. 거기 계시다가 정리되는 대로 모시러 갈게요. 원룸. 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급한 대로 거기 계시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이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산날은 내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라도 가야 했습니다. 잔금이 들어오는 날, 아들은 어머니를 부동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거래 서류에 사인을 한 후 은행에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망설였습니다. 준서가, 이 돈은 정말 마지막이다. 이걸 내가 가져가고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 아들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하는 거 알잖아요. 이번엔 확실해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체해 주세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3억 원을 다시 아들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돈이 입금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 해서요. 방 얻어놓은 곳은 여기예요. 그러고는 허겁지겁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서가, 잠깐만 같이 가자. 할머니가 부르기도 전에 아들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주소를 받아든 채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여기인가? 택시가 멈춘 곳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자 창문이 작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이 아들이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할머니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일단 조금만 기다리면 준석이가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번호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설마. 급하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들은 돈을 모두 가져간 후 연락을 끊고 야반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그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 내버려 둔 채로 김영자 할머니는 오늘도 습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불 꺼진 반지하 방엔 창문 하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순간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속에서 늙고 지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자님 되시죠? 네, 맞는데요. 시골에 가지고 계신 땅 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확정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보상금이요? 네, 정확한 금액은 서류 절차를 마쳐야 알겠지만 몇억 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아무 가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두고만 있었을 뿐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조차 없던 버려진 땅. 그런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던 아들이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손잡이가 덜컥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는 초라한 몰골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했던 정장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운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돈. 어떻게 알았니? 그는 시선을 피하며 주머니 속에서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 됐어요. 이번에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새 출발? 네, 어머니. 저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할머니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잔금 들어오면 저한테 조금만 1억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가 말하는 순간 할머니는 그때와 같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죠? 어머니 믿어요.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무언가를 계획하겠다는 듯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보상금이 정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곧장 짐을 쌌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몇 벌 되지 않는 옷과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모든 것이 차갑고 삭막했던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시간 후 버스 창문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익숙한 흙냄새,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낡은 담벼락, 동네 사람들의 반가운 얼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반겼습니다. 아니, 영자 씨, 언제 내려왔어? 그동안 연락도 없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들이 반갑게 인사할 때 할머니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 살려고. 집을 구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단층 집이었지만 마당도 있었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아들의 연락을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여기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할아버지가 마당 앞을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할머니, 오늘도 밭일하시나? 그러려고요. 어디 가세요? 장에 좀 다녀오려고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요. 저도 오랜만에 나가 봐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장을 보고 밭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혹여 그가 다시 찾아온다 해도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던가.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리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면 정작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그 교훈을 지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마당에 앉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흙냄새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록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컸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고 삶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지. 그리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내 삶도 소중하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 내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주고도 외롭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연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똑똑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